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빅데이터, AI, ML로만 하면은 신호가 자동적으로 최적화되는지 알고 접근을 하는데 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답이 안 나왔다고 저는 보고요. 예를 들어서 의사들 AI AI 진단, AI 법률 상담, 곡도 요번에 AI가 작곡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분야에 굉장한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은 나오는데, 근데 교통은 이들 분야보다 더 복잡합니다. 우리 신호 최적화를 하려면은 수요도 알아야지, 흐름도 알아야지, 신호도 알아야지, 더 복잡한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통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만 스마트 시그널 구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교통신호는 어디에다 설치가 돼요? 교통신호는 지방부도로, 일대는 독립교차로, 도심부에서는 교차로가 굉장히 네트워크 차원의 이제 교차로에 설치해야 되는데, 교통신호를 설계하려면은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을 알아야 되는데, 도심 지역의 그 많은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을 실시간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새 스마트 인터섹션에서 영상 검증이 설치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야 돼. 네트워크 차원에 교통 패턴을 알아야지만 신호를 짜니까, 신호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심, 지자체 단위의 교통 수요를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 수요를 분석하고 검지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로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한 교통 패턴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신호 프로그램을 짜놓고 교통 상황에 맞는 신호 프로그램이 시시각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든 스마트 시그널에 대한 개념을 내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알리바바가 항저에서 시티 브레인 해가지고 이제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시티 브레인 프로젝트에서 신호 최적화를 했다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봤더니, 거기 하루 이제 103살 보유 차량 280만 대인데 매일 이 정도 130에서 180만 대의 차량이 다니는데 실제 차량은 40만 대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게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운행 중인 차량 수의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를 계산하여 주요 시간대에 교통신호 등식을 조정했다. 라고 접근한 거다 보니까. 즉, 차량이 많을 때는 장주기로 가는 거고, 장주기에 혼잡교차로 개념으로 간 것 같고, 교통량이 낮을 때는 단주기에 연동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200명이 넘는 교통담당자들이 이 항저우 지역에 신호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김희 교수에도 들어와 있지만, 우리나라랑 규모가 틀리잖아요? 근데 항저우 이만한 지역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담당하고 있다. 즉, 교통신호는 굉장히 이런 AI, 시티브레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빅데이터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시스템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우리 학교에서 만든 컨셉은 지자체 단위의 교통 수요 모델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검지기, 루프 검지기건 영상 검지기건 검지기에서 올라오는 교통 자료로 네트워크 차원의 교통 패턴을 파악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 교통축을 설정을 하고, 주요 교통축별 CI, 주요 교차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신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상황이 바뀌면은 거기에 적합한 신호 프로그램이 바뀌는 바뀌는 과정들을 쭉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썼습니다. 어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적용을 하였고 또 이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UI 개발한 것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스마트 시그널의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특정적인 혼잡이 생긴 경우에는 혼잡 교체를 해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가공식 신호 제어, 대중교통 우선 신호 이런 것들이 이 틀 안에서 움직이게끔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신호 운영 관련 DB나 소프트웨어도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교통신호 체계론이라고 이게 이제 독일의 릴자라고 하는 독일의 신호체계 가이드라인을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건데, 요 책. 이거 보고 계세요? 예. 요 책을 소프트웨어라는 게 리자라는 소프트웨어, 지난번 웨비나 때 했는데, 그러니까 리자라는 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비스토로라는 네? 교통신호 최적화, 그 다음에 참가자. 27명 있는데? 근데 저희 회사 김종부 과장 보고 있는데? 조용히 좀 하지. 그 다음에 BCM, 비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김동건 주무관님 한번 연락해볼까요? 들어가실 거면 같이 가자. 자,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 개요. 스마트 시그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AI, 머신러닝에 기반한 도심 지역의 교통 패턴을 예측하고 다양한 신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실시간에 최적 신호 운영을 구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지자체 단위의 교통정책 분석 시스템, 톰스라고 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스마트 인터섹션에서 수집되는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교통 축과 주요 교차로에 대한 주기, 현시, 옵셋, 신호 DB를 산출하고 이거를 신호 제어하고 연계해서 네트워크 차원의 스마트 시그널을 이제 운영한다. 얘기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리자 플러스 비심, 비스트로 같은 리자 플러스하고 비스트로 같은 신호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다음에 BCM 같은 교통 흐름 소프트웨어를 쓰고 그다음에 일렉스틱 오픈 소스를 활용한 신호 운영 UI를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신호 운영 이외에 신호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DB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의 아키텍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인터섹션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결측치 보정이나 이런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난 다음에 교통 패턴을 분석을 하고 교통 패턴으로부터 다양한 교통 상황을 설정을 하고 이 다양한 교통 상황에 대한 신호 최적화를 개별적으로 구축을 하고 검증에서 데이터가 계속 올라오면은 현재 어떤 상황이 돌아오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첨두 상황에서 올라오는 검증 데이터들이 한산 상황이면은 한산 상황에 신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건데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첨두 시간일 때 신호가 돌아갈 때는 검지기의 교통량이 1분당 몇 대다. 차량의 평균 속도는 얼마다. 그런 교통량과 속도에 대한 인기값을 설정을 해서 이제 신호 프로그램 자동으로 변환하게
하는 이런 프레임 시그널을 구현을 해놓고 특정 지역에 혼잡이 생기면은 혼잡 교차로 제어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경민 박사님, 뭐 잘 들리고 이해 가나? 네, 듣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 신호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겠지만 요새 스마트 인터섹션에서 영상 검지기 데이터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향별, 차종별, 교통량이 자동으로 다 파악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이 데이터 가지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과정으로는 아직까지 못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거 만드는 회사들 내가 얘기 들어봤더니 교차로당 얼마라더라? 3천만 원? 영상 검지기 방향별로 깔고 제어기하고 하고 하는데 그 정도 드는데 요거는 스마트 인터섹션인데 지금 이거 갖고 스마트 시그널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와 같은 그런 신호 최적화가 돼야지 스마트 시그널이 된다는 얘기죠. 올라온 데이터들은 이제 이건 올라온 데이터들을 방향별로 다 이제 분석했다는 얘기고 그 패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여기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교통량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거는 교통량 데이터구나. RS의 로드 사이드 이퀴먼트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교통량 갖다가 이렇게 피팅을 한 건데 이 정도로 지금 데이터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얘기지. 그 데이터를 한번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이제 분석을 한 건데, 대전시에 RSE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대전시에 147대 R&D를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이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데 수집률은 13.8%밖에 안 된다. 즉, 굉장히 결집대로가 많다는 얘기죠. 이 데이터 가지고 지금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호 체계를 우리가 짜려면은 방향경, 교통량을 알아야 되는데, 대전시가 상당히 검지기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구축이 돼 있지만, 모든 교차로에 구축이 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 모든 교차로에. 우리가 신호 짜려면은 모든 교차로의 방향을 교통량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교차로에 짜는 거는 불가능하다. 라는 측면이 있고,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 데이터가 안 올라옵니다. 거기는 통행시간 데이터만 올라와요. 할 수 없는, 우리는 거기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RS에서 속도나 통행시간만 올라오면은 이걸 갖다가 우리가 교통량으로 전환을 해줘야지 우리가 신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력 자료가 RSE, 속도나 통행시간, 차선수, 요일 시간대, VLS 교통량, 요거를 입력 변수를 해서 RSE 지점에서 교통량이 나오도록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이제 대전시 자료 가지고 이제 분석한 내용이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결측치 보정을 하고, 나 잘 모르는데 이거를 갖다 FCNN인가 뭔가 딥러닝, 이거 나중에 우리 김인희 교수님이 시간 내면 다시 한번 웨비나 하도록 할게요. 김인희 교수님 하실 거죠? 다시 나왔나? 딥러닝으로 이제 모델 학습인 예측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갖다가 신뢰도 분석을 하고 해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지. 이제 이 보라색이 현황 교통량, 시간대별 현황 교통량이고,
요 초록색이 요 머신러닝에 의해서 학습돼서 나온 교통량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약간 예측 교통량하고 현황 교통량이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뭐 신뢰도가 한 60% 수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한 AI라는 얘기지,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데이터를 보정하는 방법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교통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보정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통 패턴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교통 패턴을 교통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죠. 교통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SPSS를 활용해서 요인 분석이나 상관 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교통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거고,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 할 때 자세히 나올 거예요. 다음에 여기에 활용된 소프트웨어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요 비스트로는 원래 교통 영향평가용 소프트웨어인데 그 이외에 교통 영향평가 이외에 신호 최적화, 독립교차로 최적화와 네트워크 최적화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신호 최적화는 비스트로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석하고 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BC 이 두 개를 이제 구현을 활용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비스트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비스트로는 메저스코픽 모델이고 비스트로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대외교차에 교통량을 넣으면은 얘들이 이제 통행 시간 미니마이제이션이나 이런 기법에 의해서 신호를 최적화하고 그거에 대한 연동화라든지 서비스 분석이 가능한 비스트로를 제가 쓰고 비스트로가 이제 일단 우리가 신호를 최적화하면은 네트워크 차원에 우리가 신호 최적화니까 도심 지역에 교통량을 알아야 되니까 일단 비줌에서 교통량을 세팅을 해서 지금까지 비줌이에요. 비줌에서 교통량을 세팅을 해서 비스트로로 이제 임포트 하는 거죠. 이제 비줌의 네트워크하고 교통량하고 신호가 다 이제 비스트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이 안에서 이 비스트로 내에서 주요 축별로 CI를 설정을 하고 CI에 대한 신호 최적화를 하고 그 CI를 중심으로 해서 연동화 작업하는 게 비스트로에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그널을 구현하려면은 그냥 뭐 AI, 빅데이터 그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구현을 해야지 이게 솔루션이 나오는 거지. 그냥 하면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요거는 이제 비스트로에서 교평 관련 내용들이고 요게 이제 비스트로에서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지금 이제 요 축에 대해서 요 축으로 우리가 지금 연동화를 잡고 싶다는 얘기죠. 우리가 잡고 싶은 연동화를 설정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기 이제 그린밴드가 되겠죠. 그린밴드에 대한 이제 옵셋을 조정을 하는데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제너틱하고 힐 클라이밍 두 개의 알고리즘 중에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어떠한 연동화를 할 때 퍼포먼스 인덱스가 가장 효율적이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최저값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스트로 안에 제네틱 알고리즘이 또 있어요. 비스트로 안에 여기 what method used 네트워크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여기 제너틱 힐크라이밍 제너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 하면 이제 AI 쪽이라는 얘기죠.
AI가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지. 데이터 핸들링 할 때도 들어가는 거고, 신호 최적화할 때도 들어가는 거고, 요소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지,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호를 갖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난 상황에서 각 필요한 부분에 AI 기법을 쓰는 게 맞는 거지, AI가 모든 거를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죠. 뭐, 한국 쪽의 알리바바도 신호 아는 사람이, 야, 이게 교통량이 많을 때 저것도 나눠가지고, 그 주기를 갖다가 조정해서 하니까 좋겠더라라고 해서 이제 접근했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비스트에 대한 내용이고, 이거 이제 비심. 비심은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뭐 다 잘 아니까 넘어가고. 우리가 이제 신호 최적화할 때, 스마트 싱할 때 비심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비심, 이게 결국 우리가 지금 비심에서 구현을 한 거예요. 이 비심에서. 비심에 우리 연구원들이 비심에다가 이러한 그 오픈소스 뭐 콤 이런 걸 갖다 다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비심 상에서 구현해. 여기 나오는 게 비심이에요. 비심에 검지 데이터 올라오는 걸 봐가지고 교통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제 추적 신호로 도출하는 이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UI로 만든 건데, 이거의 베이스는 비심이라는 얘기죠. 비심. 이건 다시 읽어보고, 그 비심 쓰고, 다음 프레임 시그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프레임 시그널은 이거예요. 지금 다양한 교통 패턴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교통 패턴. 요게 우리가 보안 신도시의 검증이 데이터 가지고 교통 패턴을 이제 주중, 주말 패턴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렇고 주말에는 이렇고. 자세히 보면은 주중 패턴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주중 패턴, 주말 패턴. 이거를 좀 대표적인 패턴으로 뽑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프레임 시그널은 뭐냐면은 이렇게 6개의 패턴이 있는데, 6개 이렇게 시간대별 또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 여기에 해당되는 교통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로는 내가 이해하기 쉽게 오전첨도 항상 써놨지만, 그게 아니라 교통량이 여기에 걸리면은 신호 프로그램 뭐 3번이라는 얘기지. 4번이라는 얘기야. 교통량이 6이 걸리면은 심야 시간대 6번 신호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프레임 시그널은 뭐냐면은 교통량의 검증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가지고 이 6개의 패턴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를 파악을 해서 그 파악하는 조건은 이게 조건이에요. 신호 전환 조건. 그러니까 신호 프로그램 6개가 있는데 우리가 S3라는 신호 프로그램에서 S4로 가려면은 여기 D라고 써있는 게 검지기야. D0 검지기가 120초 신호 주기에 56대 이상, 8번 검지기의 교통량이 90대 이상, 이렇게 요 조건, 요 중에서
두 개를 만족을 하는데 이걸 갖다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연속적으로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신호 프로그램에서 전환되는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죠.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는 이제 혼잡 상황, 뭐 한산 상황 그러면은 요 검지기가 52대 수준이면 이거는 이제 한산이고 74대는 혼잡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검지기에서 올라오는 교통량을 가지고 상황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상황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걸 우리가 프레임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만든 거예요. 프레임 시그널 그런 얘기야.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교통 패턴을 설정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인계값. 자, 여기 나와 있는 인계값은 뭐냐면은 인계값이 이 상황이라는 게 신호 프로그램이지. 신호 프로그램이 2번에서 3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건 지속 시간이야. 지금 현재 상황 2가 10분이 지났느냐? 이 지속 시간이고 이거는 뭐 연속된 만족 조건의 수고 뭐 이런 거야. 아까 나와 있는 거는 하나하나에 대한 조건이고 하나하나에 대한 그 인계값이고 이거는 조건이라는 얘기죠. 조건. 이런 거를 다 만족을 해야지만 만족을 하면은 신호 프로그램이 이제 전환된다는 얘기지. 그거 갖고 효과 분석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신호 변환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상황 3에서 그러니까 시그널 프로그램 3에서 1로 갈 거냐, 2로 갈 거냐, 4로 갈 거냐, 5로 갈 거냐는 여기 나와 있는 조건. 자 여기 A, B, C예요. A는 전환 우선순위. 즉 이 조건 만족하는 개수가 똑같이 나왔어. 만족하는 개수가 똑같이 나왔으면 동일할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데로 가라 얘기죠. 근데 이 앞에 나와 있는 B는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족한 주기의 연속된 수. 아까 그 전환 조건이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표 나와 있는 거. 그 표에서 그 표가 연속적으로 5번 이상, 그러니까 5주기 이상 지속이 돼야지 바꿔주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너무 신호를 갖다 자주 바꿔주지 않게.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했더라도 5번 동안 계속 카운팅을 해가지고 5주기 이상 되면은 넘어가라. 그런 얘기고, 요 뒤에 나와 있는 거는 기존 상황의 최소 유지 시간. 시그널 프로그램 한 번 시작이 됐으면은 최소한 15분 뒤에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네? 이런 조건들 갖다가 우리가 다 마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프레임 시그널 갖다가 우리가 B10 기반의 콤 인터페이스를 써가지고 UI를 만든 게 이거고, 이게 아까 보신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도시일 경우에 우리가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역을 설정하고 신호 프로그램 미리 세팅을 해놓고 여기 이제 해당되는 지역을 설정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현황 신호가 표출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이 조건들, 만족 조건들, 그리고 이 만족 조건들을 콩으로 여기에 구현을 해놨고, 요거는 아까 보신 그 표, 데이터, D 검지기 교통량들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전환되게끔 우리가 UI를 짜서 다 테스트 해봤어요. 질문 있으면 채팅창에 지금 쭉 남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알고리즘, 컨덴션 알고리즘. 컨덴션 알고리즘은 이거는 자, 밸런스라는 개념인데, 이거는 일단은 이제 프레임 시그널을 세팅을 해놓고
특정 지역에 혼잡이 발생하면은 그 혼잡 교차로의 슈필백, 혼잡 교차로의 큐랭스를 활용해서 이제 신호를 제어하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 독일 PTV사에서 밸런스라고 별도의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모듈 만들어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줌상에서 구현을 하면 돼. 여기 GUI가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비심으로 당기고 뭐 이런 것들 다 입력을 하면은 밸런스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혼잡 교차로에 대한 신호 최적화가 가능한데, 이거는 일단은 이거는 뒤에 동영상이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다 지금 밸런스에 들어가는 이제 이 파라미터들, 그리고 했을 때 이제 기존 신호에서 밸런스를 도입하면은 신호 시간이 바뀌더라는 얘기고, 이거 일단 나중에 동영상을 설명드릴게요. 이거 이제 효과 분석한 거고, 밸런스로. 또, 자, 케이스 스터디. 지금 말씀드린 게 뭐 검지기 케이스 스터디에서,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자료가 3개가 있어. 대전의 도안 신도시, 그다음에 제주, 그 2개가 약간 섞여 있는데, 하나씩 보시면은 이제 도안 신도시에 검지기 이렇게 14개 교차로에 스마트 인터섹션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스마트 인터섹션이 아니고 그냥 VDS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패턴 분석을 한 거예요. 패턴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저기 뭐냐, 도안 신도시의 주요 축별 주중 주말 해가지고 팩트를 갖다 우리가 다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검증이 있어가지고. 축별로 패턴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지, 각 패턴에 대해서 주중 패턴, 주말 패턴을 뽑아서 시간대별 상황을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를 알아야 되잖아요. 수요를. 그러니까 교통량을, 교통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통 패턴은 계속 바뀐다 이거지.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상황에 대한 교통량을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검지기에 깔려있어. 검지기에서 데이터가 올라와. 데이터가 올라오는데 이거는 이 지점에서의 검지기 교통량이지, 이게 교통량이 이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지는 알지만 여기 교통량이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지. 그 흐름은. 근데 우리는 흐름을 알아야지 우리가 신호를 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한된 숫자의 검지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통 수요 모델을 돌리면은 여기에 검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교통량까지 다 노출이 됩니다. 방향별 교통량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 모델에, 그러니까 대전에 수요 모델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모델에 세팅된 교통 수요의 검지기 데이터를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을 뽑아 놓은 거고, 그거를 갖다 우리가 관측 교통량하고 모형 교통량. 관측 교통량은 이 검지기 실제 데이터고, 모형 교통량은 우리가 대전시 교통 정책 분석 시스템 통째로 나온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오차율. 그래서 지금 다 오차율이 20% 안에 들어왔고, 한 2개 정도가 오차율 범위에 바깥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이제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까지 다 나왔다는 얘기야.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호를 짰다는 얘기지. 신호를 그래서 이 신호를 짠 게
대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용반 내거리에 이게 시간이야. 시간이고 교통량. 교통량이 이제 우리가 모델에서 뽑은 거예요. 시간대별 교통량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녹색 시간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파란 거는 이게 북쪽 방향. 요 오렌지색은 남쪽 방향이야. 교통량 남쪽 방향. 그럴 때 북쪽 방향에 요 점선으로 된 거는 현황 녹색 시간이야. 현황 녹색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방향 시간대별,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렇게 48초란 얘기야. 48초인데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남쪽으로 볼까? 남쪽이 이게 현황 신호예요. 현황 녹색 시간인데 이거를 우리가 신호 최적화를 돌려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현황인데 신호 최적화를 돌려보니까 방향별 교통량이 이렇게 여기까지로 바뀌니까 녹색 시간을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죠. 기존의 신호는 이렇게 녹색 시간이 되는데 우리가 방향별 교통량을 패턴 데이터를 뽑아서 방향별 교통량을 세팅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녹색 시간을 부여하는 게 교통량에 적합한 녹색 시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 이제 방향별로 다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적 주기. 자, 주기도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주기야. 자, 이 빨간 게 현황 주기고, 이 색깔별로 200초, 150에서 200초 주기로 우리가 10초씩 걸려서 짰고, 여기 나와 있는 건 딜레이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지체 시간. 차량 대당 지체 시간. 지체 시간이 현황 데이터 할 때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현황 주기일 때.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각 주기별로 해가지고, 다른 주기를 택하면은 지체 시간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거를 다 우리가 이제 시간대별로 150초 주기에서부터 200초 주기, 현황 주기에 대해서 딜레이 타임에다 뽑아놓은 거죠. 이거 어디서 뽑아? B심에서 뽑아, B심에서. 그 주기를 다 이렇게 뽑은 거죠. 요거 다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요 스마트 데이터 예측은 아까 이제 김희 교수 데이터 설명한 거고, 이거 다 아까 한 얘기고, 이건 다시 설명을 했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에 신호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면 좋다는 얘기야, 지금. S6, 이거 심야 시간이네. 심야 시간에서 S5 한산으로 넘어왔다가, B첨 들어왔다가, 첨으로 넘어갔다가, S4 5첨 들어왔다가, B첨 들어왔다가, 이렇게 신호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은, 아까 본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시간대별 신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환이 돼야 될 거 아니야. S6에서 S1에서 S3. 여기서부터 이렇게 변환할 때. 언제 변환하냐면은 122번 검지기의 교통량이 180초 동안 63대가 수집이 되고, 그게 93대 이상 이하로 3번 연속 검지되면은 3번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3번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나온 이제 분석하는 거, 요건 이제 비심을 했다는 얘기고, 요거 다 이제 같은 얘기고. 자, 요건 세종시
세종시의 1, 2생활권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마찬가지로 이제 패턴 데이터다 뽑고 이때 지금 주요 축 설정한 거야. 여기 정부 청사가 여기 어디 있나? 있는데 심야 시간일 때, 평시일 때, 청주일 때 주요 축. 심야 시간일 때 요거만 주요 축이고 청주일 때는 이게 일반국도인가? 일반국도 교통량이 많은 이 축, 요게 주요 축이고 동서 방향으로는 요게 주요 축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요 축도 틀리다는 얘기지. 시간대별로. 그러니까 패턴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패턴 가지고 축을 알아야 되는 거. 주요 축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 그 주요 축의 CI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패턴을 알고 다양한 시간대별 패턴을 가지고 주요 축을 설정을 하고 주요 축에 대한 CI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CI에 대한 시도체 접근을 하고 축에 대한 변동을 잡아주고 그러고 교통상황이 바뀌면은 아까 얘기한 그 프레임식 말의 교통량이 교통 넘어가는 건가? 그래서 여기 박현순 사장님 들어왔나? 조용히 좀 하세요. 이거 이제 그런 개념이고, 자, 연동축. 이게 이제 아까 상황 전환 매트릭스. 그러니까 신호 프로그램이 다른 신호 프로그램 넘어갈 때 임계치값. 그럼 내가 이걸 갖다 올려놓으면 되겠네. 평시에서 잠깐만.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주면 그게 다 단위단방이구나. 자, 평시에서 혼잡으로 갈 때는 여기에 검지기가 40에서 61대로 넘어가면은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축에 대한 검지기의 교통량들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거는 평시에서 혼잡으로 간다. 혼잡에서 천주로 가려면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검지기고 이게 시간인가? 시간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느 검지기에 어느 시간대에 이제 혼잡상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S1 새벽으로 갔다가 한산으로 갔다 S3 갈 때 상황시 교통량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S3, S4, S5 갈 때 여기 나눠진 게 여기가 지금 S3, S4, S5라는 얘기지. 검지기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플로팅이 되면은 상황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1일 때 교통 상황, S2일 때 이게 두께는 교통량이고 요 색깔로 나와 있는 거는 VC고요. 그래서 새벽에서부터 아까 S1에서부터 S5까지의 축별로 교통 상황, 요거는 이제 임계값, 요거 구현 코드가 되겠고. 코드장 만족 조건 설정. 요거 다 이제 우리가 그 프레임 시그널 짜기 위한 그 소스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호 체계가 언제 바뀌더라. 이렇게 갈 때 동일하게 넘어가고. 다 들리게 들리나? 누가 들어?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분석한 거예요. 지체 시간이 이제 각 축별로 현황하고 최적화 시 지체 시간, LOS 변화. 그래서 지체 시간하고 통행 속도 한 거고. 통행 속도가 이렇게 증가하더라. 증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증가하더라. 네. 지체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혼잡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서 한 거고, 이거는 이벤트 시 변화가 발생해서 하는 거고. 연동 축별, 이제 축별로 이제 교차로의 LOS가 바뀌는 거다. 이제 BCM에서 보자, BCM에서. 밸런스 분석하는 거고. 이건 제주도 분석. 자, 다음은 이거를,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패턴 분석에서 프레임 시그널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폼으로 이제 구현을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제 구현하는 거는 BCM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놓고, 이제 검증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은 우리가 도로의 교통상의 심각도를 판단을 해서 거기 인접한 위치에 놓여 있는 VMS로 이렇게 정보를 표출하고 요거에 맞게 신호제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요 축이 지금 정체면은 요 앞에 진입로에서 직진 방향에 저기 녹색 시간을 줄이고 다른 방향으로 이제 틀어져 갖고 이 정체를 없애는 이런 전략도 우리가 BCM 플랫폼에다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홈 인터페이스로 이제 UI 만든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거를 갖다가 UI로 짠 게 이제 이거. 이게 지금 이제 그 검증기의 인계값을 불러오는 과정이고, 이게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검증기의 데이터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구현한 이제 BCM 네트워크고, 이게 지금 뭐 교차하면 보이는데, 이게 요 범위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이거 특정 축을 지정을 해서 보면은 그 축의 교통 상황이 어떻다는 게 나오는 거고, 교차로의 방향벽 중요한 거 다 체크 가능하고, 해당 교차로 누르면 해당 교차로에 현재 돌아가는 신호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떤 각 상황도 신호 프로그램 나오는 UI를 구현해서, 이 안에서 검증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면 이 안에서 우리가 신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프레임 시나리오에 의해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VMS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 타임을 주고, 이게 이제 올라오는 검증기 데이터, 이게 지금 여기인가 요 VMS가 있는 데가.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지금 소통 원활해요. 우리 여태까지 체크해봤더니 혼잡도가 소통 원활. 지금 아직까지도 정체가 발생했네. 지금 정체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 정체가 발생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주변에 있는 이제 신호의 이 직진 방향의 녹색 시간을 줄여서 이걸 이제 해소한다라는 게 지금 이제 세종시를 대상으로 BCM, VMS 다 구현을 해놓고 신호 체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제 교통상황에 따라서 VMS 연동 전략.
알겠고, 이거는 이제 신호 관련 UI. 그래서 이제 이 교차로에 대한 방향별 교통량이 변화하는 거. 그리고 이 녹색 시간 변화하는 거 해가지고. 그래서 신호 관련 UI. 우리가 뭐 이게 이 지도야. 지도를 당겨서 선택을 하면은 해당되는 교차로에 대한 그 신호 관련 데이터들이 다 이제 분석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까지 잠깐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이외에 지금 신호 관련된 시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나 베라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신호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관련 시설 DB를 갖다가 이제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아나 플러스 해가지고 이거는 대중교통이나 이게 신호 관련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하는 기능들. INS에서 이제 감응식 신호제요. 실습에서 이건 이제 신호 관련 DB 관리 프로그램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거를 추후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교통량 올라오면은 그거에 대한 최적 신호 프로그램 짜가지고 신호 관련 DB를 갖다가 이제 제어기하고 연계하는 거. 요게 이제 다음 단계니까 연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정도 지나갔는데 내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다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질문 있으시면은 여기 채팅창에 남겨주시든지 또는 지금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참가한 분이 있는데 정경민 박사 질문 있어요? 여기 말 조심해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엉뚱한 소리 하면 무식하다는 소리니까. 네, 교수님, 저 질문 있는데요. 들리십니까? 잘 들려. 네, 그 교통 패턴 정립하는 기준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분석가가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짧게 얘기하면은 지역가가 교통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하는데 그때 비심 갖고 한다는 얘기죠. 비심에서 이제 여러 가지 LOS나 지체 시간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 거기 해당되는 지역에 검지 교통량이 몇 대면은 어떤 상황에 대한 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첨주 시간은 몇 대 이상일 때 무조건 첨주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씀이신 그게 거죠?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네. 판단해서 한다는 얘기죠. 좋은 질문인데. 그리고 그 시나리오가 변경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거 분석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것도 일단 개념은 그렇게 정립이 돼 있는 거고. 네. 개념은 정립이 돼 있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전문가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판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것도 그때도 비심 가지고 분석할 수 있어요. 비심에서 여러 가지 교통관리 지표들이 나오니까 그거 판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대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랜만에 좋은 설명 잘 들었고요. 네. 그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화면이라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교통류의 기본 특성 중에 그 펀더멘탈 다이아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예를 들면 이제 UQ, 그러니까 속도 교통량 그래프 이렇게 보면 하나의 그러니까 교통량이 같아도 속도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혼잡할 때랑 혼잡하지 않을 때랑 네. 교통량은 같을 수가 있잖아요. 예, 또 QK 그래프에서 보더라도 예, 그 교통량이 두 개가 나올 수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그 이제 교통량에 기반해서 그 시나리오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았는데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개의 값이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판단을 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Q일 때 저기 점유율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점유율을 밀도로 얘기하는 거고. 예,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속도란 얘기지, 속도. 예, 속도는 틀리잖아.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그 교통신호 체계론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그 아까 보신 그거 기억나시죠? 그 조건 그거. 네? 아까 검지의 교통량이 몇 대일 때 한다는 조건 나와 있었잖아. 예. 그게 이건데 여기에 속도도 들어가요. 속도도 같이 본다는 얘기야. 오케이, 예, 이 속도.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양은혜 주무관. 저 질문 없어요, 교수님. 벌써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도 혹시 저기 그 궁금하신 분은 여기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창에 여기다가 쭉 아직 아무도 없네?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녹화를 떴어요. 녹화를 떠가지고